자, 우리 외국인 토지법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 네 번째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가 매년, 그러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샀을 때 다른 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닌데, 임목도 아닌데, 뭐를 샀을 때 토지를 취득했을 때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그 신고에도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군사나 문화나 환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허가 안 받았을 때는 2년이나 징역을 얻어맞고, 뭐 외국인한테는 여기도 못 알아들을 거다 해서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게 하고 교도소로 보내버립니다.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될 거니까요. 외국인이 여기 땅을 살 거니까 설명을 잘해야지. 설명 못하면 어떡할까요? 자, 그 얘기입니다. 괜히 또 요것 때문에 또 영어 배우신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손짓 발짓 더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말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외국인 토지법 적용되는 게 이제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뭐 사람으로 따질 게 아니라 국적으로 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법인은 그 숫자가 외국 사원이 2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중에서 외국인도 50명, 대한민국 국민도 50명. 자, 그랬을 때는 다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하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이 2분의 2 이상이 되거나 또 자본금이 많이 들어와서 2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거기는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면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허가 받으십시오. 나중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뭐 적용 범위 그런 것들은 간단하고요. 그리고 상호주의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도 그 국민한테는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그런 여부도 확인 안 해보시고요. 괜히 나중에 잔금까지 다 치러놓고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못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래사고를 내신 거니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 문제는 1번부터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먼저 토지를 취득했을 때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거기 이제 60일 그리고 6개월이 나옵니다. 자, 그 숫자를 바꿔낼 거고요. 거기다 이제 계약과 그리고 계약 외가 있습니다. 요걸 슬쩍 바꿔서 시험 문제 내게 될 거니까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번에 보시니까 가장 많이 있을 건데요. 계약. 자, 계약에다 밑줄이나 박스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매매나 그리고 교환이나 또는 대물 변제나 증여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약이면 얼마라고요?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부터 여기는 잔금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라고요? 60일 이내에 뭐를 하십시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하십시오. 고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60일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시장건수 고차원장 그리고 잔금이 아니다. 꼼꼼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 B번에 계약 외 별표 3개를 여기다 꼭 해놓으실까요? 시험 문제는 여기 정말 많이 냅니다. 먼저 계약 외에는 외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상속도 들어가고요. 경매도 들어갑니다. 판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병도 들어갑니다. 환매권 행사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들 여기에 매매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거 안 들어갑니다. 그건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6개월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60일,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신고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약 외, 계약만 60일 빨랐습니다. 자, 그 아랫줄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C번 쪽에서 계속 보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금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2분의 1 이상 됐을 때는 외국인이 됐을 건데 거기도 여기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여기도 6개월 이내. 그러니까 계약만 60일이고요. 나머지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는 얼마가 해당된다고요? 거기는 6개월이라는 겁니다. 또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60일 그러면 X입니다. 자, 3개월 같은 건 아예 없고요. 그다음 이제 미음번에 허가. 자,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 군사지역에서 왜 땅을 사느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A번 쪽에서 첫 번째 군사기지 그리고 저 끝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밑줄을 꼭 넣으시고요. 앞쪽에는 군사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군사구역입니다. 군사기지에서 왜 토지를 취득하느냐. 그것도 외국인이니까입니다. 먼저 북한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군작전 수행할 때 외국인이면 문제가 되겠잖아요.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군 작전할 때 필요해. 그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귀찮어 그 소리는 다름없습니다. 자, 문화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옆에 이제 지정문화재 밑줄 넣으셔야 됩니다. 전통이 아니라 여기는 지정문화재, 군사문화 그랬습니다. 이제 환경이 나옵니다. 자, 환경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연 환경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환경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야생 동식물 특별 보호구역 특별 문장 나온 거 보니까 정말 특별하겠다. 여기도 허가 받으셔. 그 옆에 이제 생태 경관 보전지역 여기도 허가 받으십시오. 그 소리였습니다. 자, 괜히 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 이제 있는데 여기 자연환경 보전법은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만듭니다. 야생 그리고 이제 자연 경관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생태 경관인데 거기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B번 해보실까요? 여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자, 먼저 허가를 신청했을 때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15일이나 걸립니다. 그 정도로 오래 걸리니까요. 외국인이 자꾸 귀찮게 하면은 15일 보름 동안은 좀 기다려 봐라입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허가하지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인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 허가 받으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쪽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오시면 이제 2년 전년 요거도 먹고 정말 교도소가입니다. 얼마라고요? 허가를 안 받으면 아까 이제 신고 안 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에나 계속보유 6개월짜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되는데 우리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년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것도 쌍욕을 얻어먹습니다. 자, 2년 이하 징역에 여기는 또 2천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란히 2학년 2반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뭐라고요? 뭐 시험장 가셔갖고는 막 웃고 푸셔야 됩니다. 2학년 2반 2년 전년 쌍욕을 날렸다. 2년 이하 징역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아예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번 쪽에 이제 신고 등의 우리 절차도 꼭 주의하시고요. 먼저 보통 전자문서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방문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우리 B번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서류 준비할 게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주 이내에 팩스라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사 전송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게 팩스로도 보낼 수가 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런 규정 없다는 겁니다. 외국은 토지법만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B번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내봤고요. 근데 그 14일을 7일 또는 열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팩스로 보내도 네, 다른 서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쪽에 이제 신고 등의 관리. 여기도 시험 문제를 서서히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A번, B번, 그 다음 이제 C번 정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 관리대장을 먼저 신고를 받으신 분이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기재하실 분은 시장군수구청장 제일 쫄다고. 그런데 B번 그리고 C번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슬쩍 바꿔서 시험 문제 내겠다 고소리 합니다. 자, 먼저 B번 쪽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 먼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데 누구한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그쪽에다 통보를 한다.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시도지사한테 바로 상급인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여기서 전달해서 또 전달로 갑니다. 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C번이 정말 나와 있죠. 시도지사가 그리고 1개월 이내에 그리고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달 과정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시도지사한테 바로 윗사람한테 알려주고요.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또 전달. 뭐 정말 전달해서 전달로 무슨 바통 주는 것처럼 전달해서 전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꼼꼼하게 보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 옆에 이제 박스에다 정말 정리 잘 해놨죠. 먼저 계약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옆에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이제 500이 아니라 300입니다. 근데 6개월. 그 아래도 6개월 얼마입니까? 금액이 100만 원. 여기도 이제 과태료를 벌금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게을러서. 자, 그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쌍욕을 얻어먹는다고 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외국인한테 2년 전년 해도 못 알아듣겠지. 고소리입니다. 그다음 또 쌍욕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까 묘지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긴 또 2천만 원. 일단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뭘요?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토지법도 항상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사실은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실무 쪽에서도 꼭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정말 2개 정도가 보니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 쪽에서 우리 3장 쪽에서 외국인 토지법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요. 외국인이 토지를 샀을 때, 근데 주의하십시오. 건물 샀을 때는 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네, 토지는 용도가 아주 다양하니까요. 외국인이 갑자기 왜 우리나라 와서 땅을 사냐고 그입니다. 땅 살 때 여기는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토지 용도까지도 체크를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매년 아주 간단하면서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요. 정말 꼭 주의하십시오. 시험장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는 시험 문제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크게 봤을 때 우리 신고와 이제 허가인데 오히려 허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신고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기는 꼭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약과 계약이 뭔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외로 점검해 놓으셔야 되겠죠.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여기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 외. 자, 세 번째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결권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계속 외국이 됐습니다. 외국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려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계속 보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매매는 이제 계약이 바로 매매나 그리고 교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교환 신고 안 했었는데 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도 들어갑니다. 요 증여도 이제 들어가니까요. 여기도 신고하십시오. 얼마였습니까? 아까 보셨네요. 계약 체결을 잔금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 빨리 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체결일부터 얼마라고요? 여기는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60일 이내에 여기도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이었습니다. 엉뚱한 소리가 이제 여기다가 잔금 X입니다. 거기다가 또 번지수가 6월은 아직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6월 그러면 X입니다. 여기가 6월이 되겠죠. 자, 그입니다. 우리 계약 외에는 여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자, 계약 외에는 뭐냐 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속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경매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문 우리 판사님한테 받은 이 판결문도 당연히 계약이 아니라 계약 뭡니까? 계약 외가 되겠죠. 법인이 합쳤습니다. 법인이 합친 것을 바로 이제 합병 그리고 이제 환매권 행사 등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계약 외.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하나씩 풀어다가 상속인데 60일, 경매인데 60일, 판결인데 60일 꼭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방법을 꼭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여기는 6월 이내였습니다. 6월. 6개월이면 자그마치 반년 동안이나 넉넉하게 시간 줄 테니까 뭐 하라고요? 신고만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문제 안 삼을게. 근데 나중에 계약일 때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두 맞습니다. 주의는 써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이거 여기도 이제 6월 이내에, 그러니까 계약만 60일이었었고요. 여기도 6월 2일 이내에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게입니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여기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다. 자, 그 소리 합니다. 자, 두 번째 허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허가는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정말 많이 쌍욕을 날린다고 했으니까 허가 안 받으면 인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허가 대상은 아까 뭐라고 앞글자 땄습니까? 첫 번째 군사 그리고 두 번째 문화 또 뭐가 있었다고 군사문화 환경이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정말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군사기지에서 왜 땅을 사냐고 입니다. 막 대포알 날라오는데 외국인한테 당신 땅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때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번역하고 있으니까 테이프가 날라왔습니다. 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이제 묘지도 안 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땅을 왜 사냐고 입니다. 여기다가 왜 사입니다. 외국인은 궁금하다입니다. 군작전 수행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고스란합니다.
여기 문화객지가 이제 지정문화재하고 관련된 아까 묘지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지정문화재 여기도 이제 예정구역이 됐건 보호구역이 됐건 자 먼저 허가부터 먼저 받으십시오. 우리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허가받을 지역은 나올 때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문화 어쩌고 군사 어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들어갑니다. 환경 야생 동식물 바로 이제 특별한 보호구역이 있을 겁니다. 야생 동굴 동물이나 식물입니다. 야생 동식물 그리고 특별 여기서 이제 특별 쪽 들어간 거 보니까 정말 특별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환경이니까 허가 받아 야조개입니다. 우포늪 우리 창녕에 우포늪 같은 게 여기 야생 동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허가 받으셔 고스려 합니다. 우리 이제 생태나 그리고 경관, 생태 경관 보전 지역도, 이 보전 지역도 허가 받으세요 게입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나옵니다. 괜히 또 여기도 그린벨트 거기도 안 나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런 거 안 나오니까요. 괜히 또 군사문화 환경만 찾으세요. 이 두 개가 환경이랍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재도 하다 허가 안 받으면 인가적인 성격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무효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 만에 나온다고요? 15일. 요 15일 이내에 허가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허가 나오거나 불허가가 나오거나 이 정도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독촉하지 마세요. 자, 그 정도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재까지도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신고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가 계약으로, 자, 계약으로 인해서 나중에 체결해 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입니까? 입니다. 얼마라고 있습니까? 여기는 300만 원, 500만 원이 아닙니다. 300만 원 이하의 뭐를 얻어맞고요?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게을러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약 외와 같이 묶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계약이 아니라 계약 외와 그리고 계속 보유입니다. 계약 외와 그리고 여기는 계속 보유는 6개월짜리는 얼마이고요. 여기 이제 100만 원, 또 벌금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여기는 금액이 적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제 쌍욕 얻어먹을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허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2년 이하의 뭐를요?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얼마라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거기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뭐를요? 벌금 금액이 큽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뭐를요? 벌금을 얻어맞고 정말 2년 전에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외국인한테 욕해도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 기하셔야 됩니다. 2년짜리가 정말 많죠. 주택 임대차도 최단 기간 2년 자꾸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고 욕하고 살아라 그입니다. 2년도 못 살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입니다. 거기다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에서도 허가 안 받게 되면 2년 거기도 또 욕하고요.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허가 안 받으면 그리고 금지구역에 묘지를 설치하면 2년 또 여기 오니까 외국인한테도 허가 안 받는다고 2년 전을 하고 있고 정말 아예 그냥 우리 판사님은 정말 욕쟁이 같습니다. 이렇게 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검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꾸 뭐 욕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실무 가셔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또 징역벌금이 얼마더라. 자, 그거 모르시면 큰일 나겠죠. 자, 그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가 뒤에 쭉 나올 건데 정말 더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다시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단히 봐도 괜찮고요. 먼저 중개사물의 상태나 입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우리 상태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료 요구에서 물어보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각종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하다 벽면이 됐건 도배가 됐건 여기도 모두 확인 설명하실 때 자료 요구에서 현장 가기는 가는데 자료 요구에서 설명하세요. 자, 그 소리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세금 오로지 뭐라고요? 취득만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다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세법 교수님 맨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 설명은 취득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설명할 세금은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재산세 아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니라고 그냥 취득세 끼워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4절 쪽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자, 이런 쪽은 아주 또 중요하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도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외국인 터주법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고요. 여기 이제 4절 쪽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구조를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실무 가셨을 때 매일같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게 될 겁니다. 그 확인 설명서의 구조도 모르면 그 서식의 구조도 모르면 말이 되겠냐입니다. 그 서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에다가 기재를 하십시오. 이제 주거용 갖고 기준을 하겠지만 요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몇 개가 된다고요?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외울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부가 또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대상 물건에 바로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 자, 두 번째 권리 관계가 나올 겁니다. 권리, 대상 권리를 어디다가 권법 나올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좀 이따 서식 다 보실 거고요. 그래서 토지에다가 뭐를 정하고요. 여기다가 입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입지를 정해서 뭐 하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 나옵니다. 관리를 하는데 거치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비거치, 거치는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8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거치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비거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확인사항은 바로 몇 개라고요? 바로 8개. 첫 번째 대상 물건에 자세히 모셔도 괜찮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건물의 소재나 면적이나 자, 이런 것들은 대장 보고 쓰겠죠. 방향만 현장 답사 가시겠죠.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는 나올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어보고 쓰지 않습니다. 알아서 대장 보고 쓰세요. 적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소유권 나올 거고, 그리고 소유권 모두요. 소유권 외에도 자, 우리 교재 이제 이외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유권 외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이외면 소유권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안 되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는 뭐라고요? 루에 나오겠죠. 그게입니다.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얘기입니다. 공법 얘기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뭐라고요?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입니다.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도 공법장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보고 쓰세요. 용도 지역, 지역구 그리고 구역 어떤 건지 확인해서 쓰십시오. 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 이게 이제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그게 바로 이제 입주 조건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들,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바로 이제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지, 맡겨서 위탁으로 관리를 하는지,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도 기재를 기본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물어보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골당, 막 정신병원 있으면 비선호 시설, 옛날에는 혐오 시설 그랬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자, 먼저 비선호 시설은 1km 이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서 1km를 떨어졌다는 겁니다. 없다고 쓰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1km 이내만 따졌지. 요걸 또 저 아주 엄청나게 멀리 있는데 거기다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km 떨어지면 그냥 없다고 하세요. 그게입니다. 거가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바로 이제 등이 여기 나올 거고요. 자, 우리 토지에는 공시지가, 건물에는 공시 가격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줄기차게 낸다는 무슨 세금? 취득 관련, 취득 관련 조세금입니다. 조세인데 주의하실 게 여기는 종목과
세금액이 아닙니다. 종목과 세율이라고 했지. 우리 세법 교수님 맨날 퍼센트 요 소리 하지 금액이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세액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보겠다고 아주 치사하게 표도 안 나네요. 여기입니다. 세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율료입니다. 자, 줄 때 6억이 하면 1%. 그리고 9억이 하면 2%, 9억 넘어가면 3%, 농지도 3%, 그리고 상가는 4%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신맛이죠. 자,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세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하십시오. 여기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은 요게 이제 자료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혼자 조사 못하니까요. 여기는 보통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은 자료를 매도인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조사할 거야 여기입니다. 물어보고 써라 고소리 합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실내 그리고 실내에 뭐라고요? 벽면 환경. 실내에 벽면 환경. 자, 이러면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실내 벽면 환경.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외부도 있습니다. 내나 외부. 뭐라고요?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도 뭐 하십시오?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안에 있으니까 조사 직접 못 하잖아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입니다. 안에 있으니까 요구하세요. 자, 그입니다.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안에 있으니까 남의 침실까지 들어갈 겁니까? 입니다. 벽면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도배는 깨끗한지 여부를 확인해다가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의하실 게 우리 실무 가셨을 때 도배 웬만하면요 조금 깨끗해도 보통 임 쓰셔야 됩니다. 괜히 나중에 깨끗함 해놨다가 매순이 이거 깨끗하냐고 나중에 도배값을 물으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50만 원 받았는데 도배값이 100만 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좀 황당한 일이 생길 거니까 웬만하면 깨끗해도 보통이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양호하지 않다고 꼭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끼는 그리고 여기는 일조나 중요합니다. 일조나 뭐라고요? 소음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동계입니다. 진동은 여기는 조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괜히 또 일조량 파악한다고 하루 내내 남의 집에 앉아 계시고 저녁에 또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녁에 주무셔 보실 거냐고입니다. 매도인하고 매도인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기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정말 요 4개는 안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법정지상권, 점유권, 유치권은 물어봐야지 자료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자, 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중개보수입니다. 자, 중개보수 등이 나올 건데 여기 이제 중개보수가 그리고 실비가 있을 겁니다. 실비에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는 금액만 나옵니까? 입니다. 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금액에다가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료까지도 어떻게 해서 80만 원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2억이면 여기다가 0.4%를 곱하고 그렇게 해서 8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뭐라고요? 우리 보수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산출 그 내역까지 자, 금액만 쓸 게 아니라 산출 그 내역까지 우리 실비 같으면 대행료 그리고 열람 발급의 실비 그리고 여비 같은 것들 그런 것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기재를 조목조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얻어맞아요.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확인 설명은 정말 너무 또 중요하니까요. 금방 보셨던 기본의 8개, 그리고 세부의 4개, 중개 보수만 저렇게 외롭게 꼭 앙따처럼 기본에도 못 가고 세부에도 못 가고 돈만 외롭게 혼자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가 이제 아주 정말 세부적으로 아주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번 쪽에서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자 있고 없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주거용에서는 상가 쪽에서는 비선호시설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상가 쪽은 다 썬팅을 해서 밖에 안 보이도록 막아놨으니까 그거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가 쪽에서는 일조나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에는 건물이 없으니까요. 관리도 없을 거고 그리고 벽면도 없을 거고 수도등도 없을 거고 환경 조건 같은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4개 정도 빠져서 나중에 9개
그리고 나무는 공법부터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비교를 다 해놨고요. 좀 더 이제 소식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두 번째로 이제 오시면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소재나 면적 같은 거 다 아시죠? 앞에서 봤습니다. 대장 보고 쓰세요. 건물의 구조나 용도까지도 다 대장 보고 쓰세요.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기재할 건가 우리 앞에서 쭉 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쪽에 권리관계가 나와 있죠. 아까 보셨네요. 표제부에는 소재 면적 같은 표시, 그 나머지 갑구에는 소유권, 그리고 나머지는 소유권 외에 울구에 모두 몰아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등기상 증명서 구조. 자, 그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세 번째 공법 나왔죠. 금방 보셨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확인한 장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리고 이용 제한이냐 거래 규제냐 박스만 잘 채우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이런 것들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교수님, 공법 교수님한테 다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행위자, 무슨 거래 규제 발생되느냐 그 여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입지 조건 넣어 있다는 것. 그래서 도로, 그리고 주차장, 학교, 그리고 이제 판매나 의료시설 이런 게 바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입지 조건.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관리,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위탁이고요. 관리사무소가 아예 없으면 그냥 전자장비만 있으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체크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꼴 보기 싫은 시설계입니다. 납골당, 정신병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는 비선호시설, 경찰서는 좀 애매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입니다. 괜히 그냥 본인만 경찰서 꼴 보기 싫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서가 됐건 경찰서가 됐건 거기는 비선호시설하고 조금 더 어렵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가 이제 거래 이전 금액 등 해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봤을 때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가격? 의견 가격 기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세금은 오로지 뭐라고? 취득만, 정말 줄기차게 취득만 나옵니다. 또 부가세, 농어촌 투표세나 지방교육세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쪽에 세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주시고요. 옆에다가 안, 그리고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내 벽면 환경. 자, 이렇게 네 개를 글자 따봤습니다. 첫 번째, 실제 권리 관계도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이니까 자료를 달라고 매도인한테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유치권을 어떻게 확인할 거며 법정 지상권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돈 밀리신 분은 소유권자가 밀렸을 거니까 우리 소유자한테 얘기하면 지는 알겠죠. 자, 그입니다. 자, 그 옆으로 오시고요. 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이런 것들은 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세요.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본인이 직접 조사할 수 아예 없으니까.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벽면, 그리고 도배 상태. 벽면에는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벽면에다가 깨끗함 말고 도배가 깨끗함. 자, 그입니다. 자, 도색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자, 네 번째,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은 자꾸 비교가 됩니다. 우리 환경 조건은 안에 있는 환경인데 입지 조건은 밖에 나와 있는 환경입니다. 자꾸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같은 환경처럼 보이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환경이냐 안에 있는 환경이냐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말 누구만요 이렇게 보수만 도만 외롭게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개 보수만 왕따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거래 당사자 그리고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름 쓰고 도장 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서명비 그리고 날인 대신에 매도 매수인은 중간에 보시면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는과 그리고 서명비 날인은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 쓰고 도장 꽝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에 우리 소식이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에 조금 글자가 적지만요. 먼저 기본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먼저 1번에 대상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권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입지에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글자 하나씩만 비거취. 자, 그입니다. 어떻게 말이 됐습니까?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치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 거치 안 했습니다. 비거치. 이렇게 해서 몇 개라고요? 8개.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 환경 조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 조건이 기본 아니죠.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세부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까 거기는 실제, 실내, 벽면, 환경 이거 다 안에 있는 거 자료 요구를 해야 편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한번 이제 주거용 쭉 한번 기재 내용들은 쭉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비주거용 두 번째가 나오죠. 비주거용. 여기 이제 하나씩 빠지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상 권리를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9글자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거취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관리까지 정말 똑같죠. 근데 6번째, 7번째 꼭 보세요. 거기는 거취. 뭐가 빠졌습니까? 비선호시설이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서 공백에다가 비선호시설 X 우리 앞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세부도 이제 하나 빠집니다. 정말 사이좋게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여기 이제 환경 조건이 안 보일 겁니다. 아래 보셔야 됩니다. 실내 벽면까지만 딱 나오죠. 환경 조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 그 아래다가 바로 이제 벽면 아래다가 환경 조건 X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로 한번 가보실까? 토지는 우리 건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많이 빠졌는데 먼저 첫 번째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뭐 정하고 입지 정하고 이제 관리가 빠졌죠. 경비 아저씨가 괜히 그냥 땅에서 관리하시겠습니까? 관리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정도 아래다가 관리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비거치 여기는 오히려 비거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벽면도 없겠다.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도 없겠다. 고설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우리 실제 권리 관계 그것만 나오고요. 정말 조목조목 다 빠졌죠. 네. 그리고 벽면, 환경 그 세 개가 빠졌습니다. 그럼 기본에 하나 빠졌고 그리고 세부에 세 개가 빠졌으니까 4개 빠졌으니까 9개가 되겠죠. 13개가 4개 빠지니까 9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목은 나중에 이제 평생 내가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자, 그렇게 바로 임목의 공장재단의 광업재단의 확인 설명서가 될 겁니다. 정말 써보기가 많이 어려울 건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 보시니까 대상 권리, 그러니까 대상 권리만 나오죠. 벌써 공법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면 토지에다가 토지 X 해놓으시고요. 입지도 빠졌네요. 자, 그 아래 이제 거치만 나오게 될 건데 조목조목 다 빠졌습니다. 그 아래쪽에 죄다 빠졌으니까 관리도 빠졌고 입지도 빠졌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도 빠졌습니다. 대신에 거치는 나올 겁니다. 거래해준 금액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6번째 취득 관련된 조세 어느 확인 설명서나 거치는 다 거치해 오게입니다. 거치는 거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봤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임목도 취득했을 때는 세금 나온다. 세법 배우잖아요. 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부에서도 딱 실제 권리 관계, 정말 실제 권리 관계는 실제적으로 권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무도 법정 시상권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데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거기는 내외부도 안 나오고 벽면도 안 나오고 환경 조건도 안 나오고 이렇게 몽땅 빠져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만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몇 개라고요? 8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확인 설명서 구조를 꼭 점검 좀 잘 해놓으시고 기본에 뭐 세부에 뭐 그리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4가지 확인 설명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조목조목 한번 잘 보시고요. 아예 나중에 계속적으로 좀 안 되면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두 문제 정확하게 2개가 아니라 3개, 4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시험 문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